미완의 성찬. 기억이란 참 비겁합니다. 구석에 죽은 듯 박혀 있다가 우리가 가장 방심한 순간에 튀어나와 멱살을 잡곤 하니까요. 그 진실이라는 게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 믿는 건 순진한 착각입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저주일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로 빛을 잃은 그에게 세상은 온통 소리와 촉각으로만 빚어진 좁고 캄캄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방 안에도 틈새는 있었죠. 바로 그의 오랜 벗이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눈을 대신해 줄 누군가를 간절히 원할 때 친구는 기꺼이 그의 지팡이가 되었고 그의 망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억겁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적처럼 눈수술 날짜가 잡힌 것입니다. 남자는 다시 빛을 보게 된다는 설렘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는 그런 남자를 축하하며 수술 전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뜨면 처음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정말 많아. 친구의 그 들뜬 목소리에 남자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페이지가 시작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놈은 언제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 발등을 찍는 법입니다. 두 사람을 태운 배는 거대한 풍랑에 휘말렸습니다. 비명이 난무하고 차가운 바닷물이 갑판을 들이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남자를 붙잡은 것은 역시 친구의 단단한 손맛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절대 놓지 않을게. 그 외침이 남자가 들은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남자의 피부에 닿은 것은 차가운 바닷물이 아닌 거친 모래알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없는 무인도. 시간마저 파도에 씻겨 내려간 듯 고요한 그곳에서 두 남자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가방 속에 약간의 물은 남아 있었지만 문제는 굶주림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며칠이 지나자 낭만은 사라지고 짐승 같은 허기가 그들의 위장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력을 잃고 모래바닥에 쓰러져 죽음의 그림자와 맞닿아갈 무렵. 그때 그의 머리 위로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마리는 될 듯한 소리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갈매기, 저거라도 잡을 수 있다면. 그의 헛된 갈망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곁에 있던 친구는 그 소리를 듣고 듬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좀 기다려봐. 내가 한번 잡아볼 테니. 그날 밤, 친구는 그에게 따뜻하게 구운 고기 한 점을 내밀었습니다. 운이 정말 좋았어. 다쳐서 못나는 놈을 못해서 겨우 잡았네. 근데 갈매기는 고기가 얼마 없더라고. 어서 먹어봐. 엄청난 허기에 그 갈매기의 황홀한 고기 냄새가 맞물려 그는 허겁지겁 고기를 씹었습니다. 아름다울 정도로 지독하게 맛있고 입안을 가득 채우는 그 뜨겁고 기름진 맛. 배가 너무 고팠던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갈매기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맛있는 그 고기를 받아 먹으며 친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해.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너도 어서 먹어. 친구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갈매기를 잡으러 간다는 친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의 이름을 애타게 외치며 그를 찾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걱정되었고 또 너무 외롭고 두려워 몸을 떨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또다시 허기가 찾아왔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그는 다시 기운 없이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조선이 무인도에 상륙했습니다. 구조선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힘이 없는 와중에도 구조원들에게 친구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무인도에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무트로 돌아온 그는 예정됐던 수술을 통해 시력을 찾았습니다. 눈을 떠 마주한 세상은 눈부셨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친구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 그는 세계를 여행하다 근처에 갈매기 요리를 한다는 식당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바로 그 외딴 항구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실 예전부터 그 갈매기 고기 맛을 잊지 못하고 다방면으로 갈매기 요리를 하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그런 식당은 정말로 찾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그 구원의 맛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곧이어 요리가 나왔고 그는 정성스럽게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씹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입안을 맴도는 것은 퍽퍽하고 비리고 역겨운 조류 특유의 식감과 냄새뿐이었습니다. 무인도에서 맛보았던 그 깊고 풍부한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방장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게 갈매기 고기가 맞아요? 내가 먹었던 건 훨씬 더 기름지고 훨씬 더 부드러웠단 말이에요.
주방장은 황당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손님, 그럴 리가요. 갈매기는 원래 지방이 거의 없어 퍽퍽합니다. 기름진 갈매기 고기는 없어요. 아마 다른 고기를 갈매기 고기라고 착각하신 거겠죠. 세상 어디를 가도 갈매기 고기 맛은 똑같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해일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의 기억들이 과거의 어둠 속을 잔인하게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갈매기를 잡았다던 친구의 심하게 떨리던 목소리. 고기를 건네줄 때마다 그의 손등에 잠깐 떨어졌던 따뜻한 액체. 그리고 단 한 번도 자기가 갈매기의 형체를 만져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그는 자신의 입술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입술에 닿았던 것은 갈매기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매일 밤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내 불에 구워주었던 친구의 육체였던 것입니다. 친구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제 몸을 한 점씩 도려내었고 그렇게 본인은 친구를 위해 서서히 죽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식당 한복판에서 구역질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밝아진 두 눈으로 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한 친구를 씹어 삼키며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혀끝에 남은 그 고소한 기름기의 식감은 이제 친구의 피가 섞인 눈물이 되어 그의 목을 메이게 했습니다. 그는 식당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씹어 삼켰던 그것은 친구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짜냈던 마지막 생명의 진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와 바다로 향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친구의 다정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먹어, 친구야, 그래야 너가 살아. 그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친구는 자신에게 살점만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갈 이유를 남겨주고 떠났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그 지독한 사랑의 무게를 홀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제 몸을 깎아 살린 이 목숨을 도저히 혼자서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가 사라졌던 그 차가운 파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친구야. 그는 천천히 바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겨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친구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조금 늦어진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몸 위로 파도가 덮여올 때 그는 세상을 보게 된 두 눈을 가만히 감았습니다. 이제야 다시 그 따뜻했던 어둠 속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파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바다 위로 저 멀리서 불어온 바람만이 한동안 머물다 흩어졌을 뿐이었습니다.